1939년 9월 1일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너가 굉장히 자명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사실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거를 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독일은 하필 폴란드를 먼저 공격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폴란드 침공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1939년 9월 1일이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던 의도가 폴란드 발트해 연안의 항만도시 단치히와 폴란드 회랑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가 여기에 오케이 사인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는 쳐들어갔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맞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히틀러가 야 우리 폴란드 공격할 거니까 니네 좀 준비해 이 지시를 총사령부에 하달한 게 1939년 3월 25일의 일이에요. 이 지시가 내려갈 때 이전 지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체코슬로바키아 공격할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곳을 공격할 때에는 히틀러는 항상 가정과 전제를 세우는 걸 좋아해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냐면 국제 정세에 대한 예측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영국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프랑스는 이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범위 내에서 이런 군사적인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데 폴란드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내릴 때만큼은 폴란드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 이러고 끝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먹을 때처럼 폴란드를 공격할 때도 영국, 프랑스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드를 강제로 병합을 했는데 영국, 프랑스가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폴란드 침공의 모습도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의 그 모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때 히틀러가 단 하나 찜찜한 게 있었어요. 누가 내 등에 칼을 꽂을 것 같은 거야. 그게 이제 누구냐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내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먹은 거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폴란드를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국경도 접경에 있고. 그래서 이제 뭘 한 거냐면 39년 8월 23일에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뭐예요? 불가침 조약 체결하잖아요. 그 내용이 단순하잖아요. 내가 폴란드 공격할 동안 너 나 등에 칼 꽂으면 안 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폴란드를 우리 둘이 나눠 갖자. 나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왕 그렇게 된 김에 10년 동안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루마니아랑 몰도바 소련 니네한테 줄게.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무려 18세기부터 그 몰도바 차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루마니아하고 몰도바를 주겠대.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으로서는 그래? 뭐 일단 오케이. 갖고 있는 거 다 카드 꺼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발트 3국을 나눠 갔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소련이 갖고 리투아니아는 독일이 갖는다. 그리고 핀란드? 이거는 너네가 침발라놨으니까 너네 거. 그리고 소련이 우리 독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많이 지원해줘. 이것이 불가침 조약의 내용이죠. 여기에 도장 찍자마자 오케이 등 뒤에 안전을 확보했으니까 39년 9월 1일 렛츠고 해서 폴란드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폴란드 침공 이전의 전반적인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군사적인 시각, 군사 작전의 렌즈를 통해서 이 전쟁을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군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폴란드 침공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일종의 이거 예행 연습 같다? 왜냐고요? 폴란드 침공의 결과 후에 얻은 전운을 서부전선에서 프랑스랑 싸울 때, 영국이랑 싸울 때, 발칸 전선에서 싸울 때, 그리고 나중에 그 최악의 악수 러시아 공격해서 소련이랑 싸울 때 거듭해서 이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폴란드 침공을 통해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많이 써먹은 전차에 의한 고속기동전, 그다음에 항공에 의한 근접 항공 지원, 보병, 포병, 전차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합동으로 운용하는 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굉장히 초보적인 형태의 공지합동 전투, 이것을 폴란드에서 완성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2차 세계대전 초기 전투를 군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연구자들이 봤을 때는 폴란드에서 전투 실험을 했구나. 최종 예행 연습을 했구나. 일단 주변에 만만한 국가랑 한번 붙어가지고 프랑스, 영국, 소련 이런 데랑 한번 비벼볼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본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종 예행 연습으로. 물론 1936년에 스페인 내전에 콘돌 부대 보내고 88
18전대 보내가지고 거기서 뭔가 실험을 하려고 했었죠. 실험적인 무기도 많이 보냈고, 그건 그냥 동네 그 돌 던지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의 형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들어가가지고 좀 싸워보려고 하는데 무혈입성 손들어버리고, 여기저기 뭐 야 니네 좀 나랑 싸우자 뭐 붙자 그러는데 다 나 중립, 그래서 주변국들이 전부 다 싸울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독일이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의 전쟁 준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은 추측이고, 독일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폴란드군하고의 교전은 향후에 독일군이 이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영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찬스였던 겁니다. 그거 말고 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죠. 하나만 말할 수는 없지만 군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군 지휘부의 입장에서 폴란드 공격의 가장 훌륭한 효용은 최종 예행 연습이었다. 전투 실험이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폴란드 침공이 전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위험천만한 도박일 수도 있었어요. 폴란드를 공격하느니 힘 아껴뒀다가 아싸리 그냥 전쟁에서 힘 다 한꺼번에 쏟아서 서부 전선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폴란드랑 싸우느라고 최전방에 나갔던 부대 전력들이 20% 30%까지 피통마통 쭉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군 지휘부로서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폴란드 군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도랑치고 가지잡고 누이 좋고 매부 줘야 되겠다. 뭘 더 가져올 거냐? 서부 전선 이후에 우리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전투 모델을 여기서 완성하자. 그래서 폴란드 공격할 때 앞으로 사용할 전술 같은 거,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동 공격 형태 여기서 다 사용해서 침공합니다. 정말 독일 육군 지휘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전부 다 폴란드 침공을 다 반겼을까? 그렇진 않잖아요. 폴란드 침공을 반기긴 반겼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반겼어요. 서로 상반된 이유야. 첫 번째는 유럽 전쟁을 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여기서 해볼 수 있겠구나, 준비를 더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전투를 한번 해보면 독일 육군이 아직은 프랑스, 영국하고 비벼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히틀러가, 그리고 그 위에 놈들이 알겠구나. 이 미친 전쟁을 단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독일 육군이 당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료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물론 폴란드 침공 전에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훈련이 잘 되었다고 해서 그 부대가 전투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전투 준비 태세는 내 부대가 훈련만 잘하고 내 부대가 뛰어나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실전 경험이 없는 부대가 실제 전투에 나가서 싸우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일 해군 이때 어땠어요? 절대적으로 열세였죠. 해상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북해 일대를 영국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투, 작전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영국, 프랑스군을 상대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1939년 8월 31일 히틀러가 작전 지시 제1호를 발령했다. 여기까지 알고 있죠. 그리고 전쟁이 났다. 30일이라고 9월 1일 이렇게 하는데 요 사이에는 무슨 일이 없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어떤 작전 지시를 하달했느냐. 이 작전 지시, 이게 명령과 다릅니다. 디렉티브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공격 준비 명령 정도 돼요. 공격 준비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초 지휘관 의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갖는 그 의문점, 제가 문제 제기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작전 지시 제1호가 하달됐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냔 말이죠. 작전 지시 제1호를 구해서 번역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이 내용이 한번 소개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작전 지시라는 것이 히틀러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하는 그 문건이 얼마나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얼마나 한목적적으로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독일 동부의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고 평화의 가능성이 없다. 이에 무력에 의한 해결을 결심했다. 폴란드에 대한 공격은 백색 작전과 함께 준비될 것이며 이는 현재 가용한 육군으로 시행될 것이다. 공격 개시일은 1939년 9월 1일이다. 이번 작전은 단치와 그 일대를 포함한다. 서부 전선의 경우 이번 적대 행위의 시작이니 그 책임이 영국과 프랑스에 있도록 떠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 서부 전선은 나의 명백한 지시 없이는 접경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서구 열강은 벨기에, 네덜란드 영토 진입을 명분으로 서부 전선을 점령할 것이다. 이때 프랑스군이 들어올 수 있는 룩셈부르크의 교량은 파괴되어야 한다. 해군은 발트해에 대한 적의 진입을 차단한다. 영국 해군 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특히 전투함, 항공모함을 공격할 기회가 있으면 해라.
공군은 우선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공군이 독일 육군과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예방, 교란, 방해하는 데 중점을 두라. 그리고 영국 본토 공격을 준비하라. 보고 들으셨죠? 히틀러가 초안을 작성한 것이 분명한 이 공격 준비 명령. 첫 번째는 굉장히 단순 명료하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장교 출신이나 혹은 군대에서 작전과, 군수과, 작전병, 행정병으로 일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날 현대 작전 준비 명령, 지휘관 의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포함 요소도 명확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놈은 미친놈이지만 멍청한 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 콘텐츠에서 보신 적 있어요? 진짜 폴란드를 공격하라는 히틀러의 찐퉁 지시, 명령 내용이 뭔지, 그 의도가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가감없이 여기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책에서 일부를 보거나 컨텐츠에서 일부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실제 내려갔던 지시의 원본을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이제 원본입니다. 원본을 보면 뭐 대단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는 공문 양식하고 똑같아요. 이 긴 거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 기나긴 목록의 내용이 보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이 의도에 의해서 사건이 이와 같이 진행될 것인데 예상되는 우발 상황은 이거고 강대국들은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강대국이 이렇게 대응했을 때 우리 군은 이렇게 역대응해야 되며 그 역대응했을 때 상대의 반응은 이럴 것이다. 이런 논리의 연속이잖아요. 히틀러가 독일 수뇌부가 이것을 공격이라는 그 중차대한 시간에 예하부대에 이것을 전부 하달했던 이유는 지휘관 의도를 예하부대에 알려줌으로써 모든 부대가 사령관부터 말단 지휘자까지 공통의 전술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공통의 전술관이 특히 독일군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름을 붙입니다만 독일군이 처음부터 기동전, 전격전을 계획했기 때문이죠. 기동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적을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적의 심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예측할 수 없으면 통상 그 작전의 진행은 나도 예측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 의도를 사전에 알고 있고 공통의 전술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화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이 엉망진창 우당탕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 밑에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독일은 했다. 그것을 이해하고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히틀러의 전투에 대한 수준이었다. 히틀러가 얍삽하고 머리 좋기도 했지만 이것은 왜 그렇다?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참전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히틀러의 공격 준비 명령 지휘관 의도는 1939년 초부터 몇 번에 걸쳐서 개정돼서 예하부대에 전파가 돼 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1939년 3월 3일에 어느 정도 초안이 드래프트가 완성이 돼서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계획이 뭡니까? 팔바이스, 백색작전입니다. 이게 바로 백색작전이고 초전 계획인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한 구체적인 디자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기존의 연구, 논문, 컨텐츠에서는 이 백색작전을 이렇게 소개해요. 핵심은 세 파트다. 첫째, 독일에서 폴란드 서쪽을 공격한다. 둘째, 동프로이센으로부터 북에서 남으로 폴란드를 공격한다. 셋째, 슬로바키아 방면으로 공격한다. 공격의 중심은 바르샤바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이해가 가세요? 뭐 전쟁 계획이 뭐 동네 돗대기 시장 50% 세일 공고문도 아니고 그런데 백색 작전 계획이 주요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였다라고 모든 글과 컨텐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원문을 보면 내용조차 전혀 달라요. 우리 컨텐츠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찐퉁 기록을 봐야 되죠. 그래서 소개해드리자면 원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폴란드군을 경멸하는 것이다. 최상위 정책의 수준에서 전쟁은 최단 시간 내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강한 기습 공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총통의 의도는 폴란드 영토에 대한 기습 침공과 비스툴라 나레브 라인의 서쪽에서 폴란드 육군을 경멸함으로써 폴란드 육군의 동원과 집중을 막는 것이다. 이 경우 기갑 전력과 자동화 전력 이것으로 선두 공격을 하지 말고 더 강하고 자동화되지 않은 부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육군 각 제대는 적의 기습에 주안을 두고 작전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에 기습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발 계획을 준비한다. 이게 대체 어디가 아까 얘기한 그 세 줄입니까? 내용도 달라. 너무나 이것은 놀라운 수준으로 완성된 지휘관 의도고 2000년대 이후에 미군의 진보적인 군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작전 구상 거기에 버금가는 구상, 의도, 전제, 가정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잘 작성된 명령입니다. 세간에서 세 줄로 요약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행간에 녹아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건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요약이 결국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일군이 백색 작전을 계획을 하고 준비했으며 또 실제 작전을 실행할 때 독일군이 가장 신경을 썼던 게 다리 폭파예요. 과거 프로이센 지역에 디르샤우 브릿지라고 있어요. 여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독일군이 폴란드 침공을 개시한 시각 언제라고요? 1939년 9월 1일 새벽 04시 45분. 04시 45분에 병사들이 공격한 게 아니라 공격 준비 사격이 04시 45분에 시작된 거예요. 이 공격 준비 사격인 04시 45분보다 폴란드에 먼저 들어간 전력이 있었어요. 그 전력이 목표로 한 것이 바로 디르샤우 다리 폭파입니다. 폴란드 침공을 공부했다면 이 디르샤우 폭파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독일군이 판단했을 때 독일을 침공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바로 이 디르샤우 다리였기 때문입니다. 생소하시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백색 작전 계획의 내용을 보면 비스툴라 나레브 선의 서쪽에서 폴란드 육군을 경멸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디르샤우 다리 폭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스툴라 나레브 선은 또 왜 중요할까? 그건 궁금하잖아요. 독일군이 비스툴라 강 서쪽에서 폴란드 육군을 모아놓고 포위 경멸하는 작전을 구상을 한 거예요. 이 폴란드 육군을 싹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비스툴라 강을 넘어서 도망을 못 가게 해야 돼요. 왜? 비스툴라 강을 넘어가면 영국이나 프랑스군과 연결 작전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군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폴란드군이 넘어가서 영국군, 프랑스군과 연합합동 작전을 실시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스툴라 강을 못 넘어가게 하려면 디르샤우 다리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가 비스툴라 강을 지나는 유일한 작전적인 수준의 병참 수송을 할 수 있는 교량 겸 철도교예요. 여기 말고는 대량으로 부대가 건너갈 수 없어요. 이걸 끊으면 폴란드군은 서쪽으로 못 간다. 그래서 독일은 기습이 탄로날 위험을 무릅쓰고 슈투트 편대를 보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이 디르샤우 다리에 얼마나 집착을 했냐면 비스툴라 강 다리가 완전히 폭파되지가 않고 그 일대가 점령이 제대로 안 돼서 최초 폴란드군을 완전히 쌈싸먹으려고 했는데 일부군이 서쪽으로 빠져나가서 나중에 이제 두고 독일이 후회를 하죠. 폴란드군이 굉장히 잘 싸우고 게릴라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일의 최초 계획에 의해서였다면 폴란드는 비스툴라 나레브 선 서쪽에서 경멸이 되었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거를 살펴본 거예요.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건 알겠는데 왜 폴란드였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 관점, 우리가 여러 가지 렌즈를 통해서 이것을 살펴본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계획을 세웠으며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이고 지시가 어떻게 내려갔고 실제 행동은 어땠는지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폴란드는 서부전선에서 영국군, 프랑스군과 싸우기 전에 독일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총예행 연습용이었고 히틀러의 전략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폴란드 전역을 굉장히 단순하게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안에 히틀러가 얼마나 세심한 고안을 했고 이것에서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지를 이 컨텐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전투력 갑이다, 실력이 대단했다, 진짜 강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죠.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불패의 이미지에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독일 전차부대는 왜 때문에 그렇게 잘 싸웠어?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